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중2 1학기 비상 국어 2-1단원 담화의 개념과 특성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담화의 개념과 특성입니다. 어떻게 왔어? 이 말은 결국 여기가 어떤 상, 어떤 공간이니 양우실인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니? 라는 질문의 의미입니다. 즉, 담화의 개념은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 요 어떻게 왔어? 라고 하는 발화나 발화의 연속체, 여러가지, 여러개, 이것을 담화라고 하고, 담화의 구성 요소는 담화 참여자, 여기 있어 말하는 이, 여기 있는 듣는 이, 그 다음에 전달하려는 내용, 어떻게 왔어? 라고 하는 전달하려는 내용, 그 다음 맥락. 자, 맥락에는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있는데, 여기는 상황, 공간적 상황 자체가 양호원실이기 때문에 어디가 아파서 왔니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맥락, 상황 맥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상황이 뚝뚝뚝 나와있죠. 똑같은 어떻게 왔니, 어떻게 왔어 인데, 상황 1은 읽어보시면 무엇을 타고 왔니 라는 의미이고, 상황 2는 무슨 용건으로 왔니 이고, 상황 3은 전시회가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왔니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황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담화 참여자는 보건선생님,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보건실, 보건선생님은 학생이 어디가 아픈지 묻고 있고, 보건선생님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발화를 하고 있죠. 찡그린 표정으로 배를 움켜쥔 학생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표정과 행동으로 미루어 보아 학생은 배가 아픈 상황이다. 다 맞네요. 뭐가 틀린 걸까요? 정답은 1번이죠. 아까 담화 참여자는 화자와 청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서 화자는 보건선생님이 맞지만 청자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니 틀린 것이겠죠. 청자인 학생까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입니다. 자, 한 문제만 더 볼게요. 2번, 가나다라의 미출신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아까 말했던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왔어 죠? 사회문화적 맥락이 아니죠. 상황 맥락이죠. 그 다음에 라는 시간에 따라 발화 의미가 달라진다는 건데, 의사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뭐랑 시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3번, 라는 담화 참여자의 관계에 따라 발화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게 점원이라면, 그냥 진짜 점원의 손님이라면 좀 다르죠. 여기 보세요. 안녕하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선생님 덕분에. 즉 요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과 환자, 즉 담화 참여자의 관계에 따라서 담화 의미가 달라진다는,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발화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을 전달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3번도 또 나와있죠. 어떻게 왔어? 라고 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또 나와있죠. 이런 식으로 자주 출제가 되었고, 좀 넘어가 볼게요. 방금 살펴봤었던 그거죠. 그래서 B는 의사와 환자였고, C는 신발 가게 점원과 손님이라는 상황에 따라서 불편하진 않으세요가 팔이 아프진 않으신가요? 신발이 발에 잘 맞나요? 라고 의미가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시간과 공간, 역시나 상황 맥락인데, 일단 상황 맥락의 정의를 여기에서 해놓았죠.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뜻합니다. 지금 몇 시니? 지금 몇 시니? 요거는 이제 뭐 아침이니까 빨리 일어나라는 것이고, 요거는 빨리 자라는 것이겠죠.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 그 다음에 양심을 지키세요 라는 문구가 도서관에서, 아니죠,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죠. 차례를 지켜라, 무당단하지 마라, 쓰레기 버리지 마라 인 거고, 도서관에서는 책을 찍지 마라, 시험장에서는 뺏기지 마라, 부정행위를 하지 마라, 화장실에서는 좀 깨끗하게 사용해라, 이렇게 다양하게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회문화 맥락이 등장을 했는데, 볼게요. 담화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 역사적 상황 및 언어 공동체의 의식이나
가치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요건 좀 읽어볼게요.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며, 당연하겠죠. 상대방의 사회 문화를 잘 모른다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가 없을 것이잖아요. 그 다음 인종이나 국적, 지역, 성별과 관련된 차별적인 표현은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지역, 세대, 문화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재미난 게 하나 있죠. 부추를 경상도, 전북, 충청에서는 정구지라고 표현하는 거, 이런 것을 보통 지역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역 사회문화적 담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황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 따라서 젊은 세대는 버카충, 문상, 열공과 같은 줄임말이나 온라인상의 용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그 다음 문화권에 따라서 뜨거운 탕 요리를 먹으면서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화권에 따른 차이점이겠죠. 자, 예시 또 나와 있습니다. 우와 몬당서 체리보이 통영한 갱치가 참말로 죽이네. 오, 뭡니까? 사투리 모르겠죠? 이거 아빠 저 남아공 해야 해서 오늘 좀 늦을 거. 남아공을 해야 한다고? 과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세대, 요거는 지역에 따른 차이겠죠. 자, 볼게요. 요 일기를 쓴 외국인이 이모 언니라는 호칭을 어색. 사회문화적 맥락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 가면 이모 여기 뭐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외국인들은 그게 매우 낯설 것입니다. 자, 쭉쭉 내려가고 쭉쭉쭉 내려가고 쭉쭉쭉 내려가고 요 정도로 그냥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문제 볼게요. 이어서 계속 좀 더. 방금 봤었던 요거, 요 표시판, 지역방언을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뭘까요? 지역방언을 쓰면 그 지역의 분위기를 좀 더 잘 드러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한 문제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6번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읽어보지 않았던 겁니다. 탕진잼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빠랑은 말이 안 통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세대에 따른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를 보이고 아빠와 지우는 결국 그 세대에 따른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우는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고 있다. 상황은 누구랑 대화하는 상황이잖아요. 아빠와 대화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상황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탕진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4번 세대 간 차이를 인정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전달해 준다라고 볼 수는 있으나 5번에 보시면 치우는 아버지의 상황을 이해하고 아빠를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빠랑은 말이 안 통해요 라고 했죠.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